안녕하세요. 이용혁 기사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표준대차법 설명이 끝났고요.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가부 지출증명수치금액인데 표준손익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의 3서식의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별로 적습니다. 여기 대차법보다는 더 까다로워요. 자, 지출증명수치금액 수치금액란에 15에서 20번 나는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지출증명 수치금액이 적습니다. 일반 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상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원가 등의 총원가는 표준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의 각 계정과목별로 큰 3번에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 수치금액이 적습니다. 여러분 양식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보시면 연결 안 됩니다. 부속명세서 표준재무제표 띄워놓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인 신용카드는 업무용 사용한 금액을 적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개인카드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용 다시 설명합니다. 신용카드 16번, 17번 현금영수증은 생계산서와 계산서 나는 공급가액만, 자, 보셨죠? 자, 다시 갑니다. 자, 금액은 공급가액만 기재하되 16번, 17번 신용카드와 18번 현금영수증 중에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불공제 금액을 포함해서 16, 17, 18번에 기입합니다. 아까 대차표하고 똑같죠?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불공제금을 포함해서 정단 이야기죠. 왜냐하면 다음 달 이용대금 청구서 날라올 때 합쳐서 날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9번에 생계산서 중에서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분은 차이단의 수치제외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자,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자, 승용차에 기름값, 주유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차변에 차량 유지비, 신용카드로 썼을 때는 자, 차량 유지비 금액이 11만 원 넣었다고 칩니다. 미지급금 해서 11만 원 넣었어요. 그럼 차량 유지비 10만 원 금액에다가 부가세가 승용차 만 원이 나오는데 공제 못 받죠. 그럼 이 금액이 어디로 가죠? 차량 유지비 금액이 몽땅 같이 간다는 얘기죠. 내용은. 됐나요? 요 금액은 그대로 여기에다가 16, 17번 안에 같이 적어야 되고 얘를 갖다가 수지제로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놈을 갖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칩니다. 예, 글씨가 좀 잘 안 되네요.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차변에 차량 유지비 하고 10만 원 잡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우리가 이제 월 단골 주유소에다가 생계서 받았다고 칩니다. 그러면 요 부가세 만 원이 발생한 금액, 요 금액은 똑같은 분계를 하는데 얘도 매입세 불공제 차량 유지비 7만 원 적혀요. 얘는 뭐죠? 생계산서 공급가액은 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요 19번 난에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은 수치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적을 때는 19번 난에는 얼마 적죠? 10만 원 적고 21번 난에 여기 구성 내용은 마찬가지로 수치제외하고 차이가 있죠. 여기다가 만 원 이렇게 죠. 그래야만 19번 난에 공급가액이 부가세 신고서랑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강의 내용이. 강의 듣고 한 번만에 이해 안 되시면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인터넷 이 강의의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대면하지 못하고 강의 드리고 있는데 좀 답답하긴 답답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보는 내용은 간과하시면 안 돼. 양식을
그 표준손익계산서하고 정빈검토표 연결해서 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연결됩니다. 자, 그럼 요거 지울게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차이라는 이제 뭐냐면 아까 대차표 설명한 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1랑 1로 단서에 해당되는 거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금융보험업자의 금융보험 용역 거래,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의 거래,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명이나 그 현금 영수증 가명이 안 된 자의 것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나아가 원래부터 수취제해야 되는 특례사항들이죠. 이런 것이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별 이제 이러한 수취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미수취 금액은 뭐가 된다니죠? 요거요, 보이죠? 요 금액은 접대비의 경우는 송금불상입되거나 접대비 이외의 경우는 정빙불비 가산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별 구체적인 작성 방법 갑니다. 첫 번째 매출액은 우리가 생계산서의 발급분이지 생계산서를 갖다가 수치분 아니죠. 작성 대상이 아니에요. 매출원가에서 일반 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상의 제조, 공사, 임대, 분양원가, 운송원가는 총원가의 경우는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상의 각 계정과목별로 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층적 수치금액에 적어요. 이렇게. 거기 적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품 매입원가는 단기의 취득을, 자, 이러면 이거는 아까 그 선거금이나 미착품 설명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단기의 취득을 개시하여 단기의 취득이 완료된 상품의 경우는 지출증명서의 수치 형태에 따라서 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생계산서, 계산서, 대부분은 생계산서나 계산서가 될 거예요. 맞죠? 뭐 이거 상품이나 구입하는데 뭐 이런 청계천에 가든지 꼬물상에 가서 할 일은 없지. 전기의 취득을 개시하여 단기의 취득이 완료된 상품의 경우는 단기 지출 금액은 형태에 따라서 16번에서 20번 기재하고 전기 이전의 지출 금액은 차이란의 수치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선거금 할 때 기억나시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선거금 받을 때 생계산서를 미리 받은 경우는 잔금 칠 때 나머지 금액 받으니까 단기 증가액은 단기의 매입액이 나오지만 단기의 생계산서 받은 금액은 잔금 부분이지 선거금 부분은 없으니까 선거금 부분은 수치제에 적는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의 취득을 개시하여 단기의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상품 매입액은 표준대차표상의 선거금 또는 미착 상품에서 작성하므로 표준손익계산서의 작성 아니죠. 이해가시죠? 완료되지 않은 건 선거금은 미착품이 있잖아요. 미착품은 수입상품이죠. 수입상품의 경우는 세관장의 생계산서 받은 금액과 수입금액 차이 나는 금액은 역시 뭐죠? 수치에 가는 거예요. 관세, 수치제, 부대비용 같은 거죠. 운반비 생계산서 받은 건 생계산서. 관세사 사무실 통관 비용 생계산서 이렇게 원가에 들어가지만요. 라에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과 과세와 면세 겸용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 금액은 차이란의 수치제가 돼. 이렇게. 아시겠죠? 자, 제일 복잡한 것이 이제 판관비입니다. 자, 근데 작성 제외되는 금액은 인건비, 급료와 임금, 상여금은 뭐 당연히 이건 재화나 용역 공급이 아니고 상대방 사업자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돼. 퇴직급여도 당연한 거죠. 보험료는 금융보험 용역이니까 작성 대상이 아니라는 양식은 이 양식 작성 안 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표준손익계산서상 이렇게 작성한 거 아니라 이제 만약에 보험료 있죠.
보험료 금액이 만약 회사 금액이 뭐 1억 5천 있다고 치면 얘는 해봤자 전부 다 뭐죠? 보험료는 대부분 다 이런 거 작성 안 하니까 전부 다 수치제에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작성 안 한다는 얘기, 양식이 없다는 얘기죠. 양식 작성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료 작성 안 한다는 얘기죠. 세금과 공과도 마찬가지예요. 세금과 공과도 전부 다 정빙이 없는 거 차이는 이런 건 아예 작성 안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는 지출증명서 합계표의 작성 대상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작성 대상 계정 과목 항목에 인건비나 보험료나 세금과 공과나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 것, 대표적인 예가 경상개발비 같은 경우는 경상개발비가 100% 요 항목 같으면 작성 대상이 아닌데 경상개발비 안에 뭐 테스통 기자재 사는데 생계산서를 받았다. 시약료 생계 받은 것은 생계산서 있잖아요. 이런 것은 뭐냐면 전체가 수치제에는, 자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전체가 수치제에는 작성제인데 일부가 수치제에 짬뽕인 것은 다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예요. 그 밑에 복리후생비 사례 제가 볼 겁니다.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과 과세와 면세 겸용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은 차이에 뭐죠? 수지제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코드가 79번이고 복리후생비 적습니다. 금액 적고 다 적어야 돼요. 이건 전체 계정 과목 다 적고 계를 적고요. 계는 법인카드, 개인카드, 현금영수증, 생계는 계산도 탁게 적고 차이가 요 구성 내용이 수치제외와 진짜 차이죠. 그럼 이 경우에 뭐 복리후생비 법인카드 내용이 있으면 적고 개인카드, 현금영수증 적으면 돼. 생계산서가 뭐냐면 자 밑에 주일이 있죠. 종업원 선물 대금이라든지 출퇴근 버스 비용이라든지 창립대회, 체육대 행사비 같은 경우 생계산서 받은 금액을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계산서는 뭐냐면, 여러분 뭐죠? 여러분 회사에서 화환대 중에서 임직원의 애경사 화환대가 뭐죠? 꽃집한테 계산서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서도 거래선에 대한 화환대 접대비하고 임직원에 대한 화환대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분이 되잖아요. 생계산서하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차이의 수치제외가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회사부담분, 복리후생비 잡죠. 정비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급여의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일 거예요. 그 다음에 임직원의 경조사비, 정비가 없잖아요. 동호회 활동비, 지원비 같은 거죠. 또 지출 건당 3만 원 이하의 금액, 이런 것들이 사이에 수치제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79번에 판관비의 복리후생비 설명을 드렸는데 제조경비 똑같은데 제조경비 생계산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본다면 생계산서 금액이 여기 속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제조원가 명세 같으면 이제 작업복이라든지 작업모라든지 작업화 있죠. 이런 거 구입 대금도 이제 생계산서를 살 겁니다. 그 요 금액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례를 복리후생비 보여드리는데 나머지 계정 과목도 똑같은 요령을 하시면 돼요. 그 판관비는 제가 각 계정 과목별로 내용을 안 적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뒤로 가서 이 설명도 하고 특례 말씀도 다시 돌아올게요. 자, 영업의 수익은 대부분 다 금융수익이나 유무형자산의 처분이기 때문에 증빙 대상 아니에요. 영업의 비용은 금융비용 처분 대부분 다 안 해요. 전기오류 수정 손실에 혹시나 증빙 대상이 있으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표. 자, 여러분들 그
별지 3호에 3양씩 두 성명서 띄워보셔야 돼요. 그냥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구분란에 자, 양식 볼게요. 구분란에 여기에 이제 1번이 이제 제조원가. 여기 지금 같은 겁니다. 2번이 뭐죠? 공사원가, 3번이 임대원가, 4번이 분양원가, 5번이 운송원, 기타를 적어요. 계정과목 나눠있습니다. 별지 3호에 3양식 3번에 부속명세서인데 각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을 여기다 적어요. 자, 같은 요령이 나옵니다.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정규정빙 수치 금액을 적고요. 개인카드의 경우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한정해서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자, 여기에 28, 29, 30번에 대한 내용 중에서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분은 포함해 적어요. 지금 제가 반복해서 세무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는 신용카드 이용 등 명세서에 부가세 토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같이 적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조경비에 만약에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있으면 차량 유지비 금액이 부가세, 매입세, 불공 같이 적고 생계산서 같으면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분은 33번 안에 수치제에 적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읽겠습니다. 28, 29번이 신용카드, 30번의 현금 영수증, 31번의 생계산서, 32번의 계산서 나는 공급가액만 기재하되 28, 29, 30 중에서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 시 불공제 금액을 포함해서 28, 29, 30에 기입하고 31번란에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 금액은 차일란에 수치제가 돼요. 여기 수치제는 역시 가에 단세에 해당되는 사업자 거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금융보험 영역 거래,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의 거래, 그리고 간이과세자,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나 현금은행 가맹이 안 된 자의 거래죠. 그 다음에 특례는 따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수치제외 금액을 제외한 미수지 금액은 접대비 경우는 송금불사입되고 나머지 금액은 정빙비율 가산세가 돼요. 자, 계정과목별 구체적 작성 방법이 갑니다. 재료비 중에서 단기 재료 매입액이죠. 취득 형태, 이거는 뭐죠? 상품 매입이나 원재료 매입 똑같아요. 단기에 취득을 개시하여 단기에 취득이 완료된 재료의 경우는 지출증명서의 수치 형태에 따라서 28번에 30 기입하는데 대부분은 생계산서 아니면 계산서라는 얘기죠. 당연히 여러분들 뭐 원재료도 생계산서를 받는 거죠. 전기에 취득을 개시하여 단기에 취득이 완료된 재료의 경우는 단기 지출 금액은 지출혁명 수치 형태에 따라서 28에서 30이 기입하고 전기 전에 지출한 금액은 33번의 차이는 아까라고 선급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기에 취득을 개시하여 단기에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재료 매입액은 선급금이나 미착재료에 작성되므로 여기는 작성 대상이 아니에요.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과 과세와 면세 겸용사업자의 불공제 금액은 역시 차일란에 수치제가 됩니다. 아까 손익계산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노무비는 급료와 임금, 일용급여, 퇴직급여는 대상이 아니고 외주경비와 기타 경비는 판관비와 똑같아요. 여기도 뭐죠? 복류생비, 예비교통비, 차량 유지비, 지급수수료, 접대비, 뭐 기타 내용들. 여기도 뭐죠?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가, 감가상각비,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것은 작성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중요한, 이때까지 그 수치제의 특례사항이 있어요. 특례사항을 설명드릴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규증명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규증명서류 이외에 기타 사실, 영성 등의 수치가 허용된다. 이 경우는 세무상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법은 법인세법 116조 2항 단서와 시행령 158조 2항과 시행규칙 79조에 있어요. 자, 특례가 요약에 나와 있어요.
지출 건당 3만 원 이하는 증빙을 받으면 관계가, 못 받으면 특례가 되는 거예요. 수취제, 그죠? 농어민과 직접 거래는 정기적인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수취제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접대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산물 구입해서 거래소에 지급했다. 농민들에게 직접 돈 지급했다. 해당이 안 되죠. 원칙수한 사업소도 이제 프리랜서의 경우죠. 이 경우에.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우리 법인이 주식에 갑이 있어요. 상대방이 누구냐면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개인 인적 용역자죠.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예요. 여기에 용역을 제공받고 우리가 대가를 지급할 때 대가 지급액에 대해서 몇 프로 징수하죠? 3% 징수하죠. 이게 원칙수한 사업소득이죠. 계정과목은 뭐 지급 수수료 아니면 이제 형태에 따라 광고 선점비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류 징수 영역 같은 경우는 증빙을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수취되겠죠. 사업의 포괄량도 항상 원래 없는 거니까, 그죠? 없는 거니까 재활거래가 아니죠. 방송 용역 같은 경우, 뭐 이건 왠지 모르겠죠. 전기통신 용역 같은 경우는 이거죠. 자, 이거 지울게요. 내용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뭐죠? 세금 계산서 금액에다가 뭐 실제로 내는 것은 뭐죠? 실제로 고지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세금 계산서보다 더 많이 뭐냐면 전력기금이죠. 전력기금은 요거는 납부는 하지만 증빙이 없죠. 그게 이제 수취제가 되는 거죠. 이놈이. 그 다음에 통신용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세금 계산서예요. 여러분 회사의 군외전화, KT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뭐죠? 인터넷 사용료. 다 통신 용역이죠. 근데 이제 뭐냐면 다만 이제 휴대폰 요금 중에서 그 회사의 지원액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의 영업사원이든 내부 관리 직원이 자기 휴대폰으로 거래선과의 통화를 하게 되면 자기 개인 돈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액에 회사가 보전해 달라라고 주면 통신비 처리하겠죠. 그렇지만 증빙은 없으니까 수취제가 되는 거예요. 국외 거래는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해외 접대비나 해외 여비 유통비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공매, 경매, 수용의 경우는 뭐 이건 법원으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물건 구입했을 경우에. 부동산 샀을 경우죠. 토지와 주택의 토지는 계산도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일 때는 못 받는 거죠. 주택이 임대도 집주인이 개인이 거는 거죠. 택시 운송 용역 요거 교통수단이죠. 그다음에 전산 발매 통합 관리 시스템과 입장권, 요 입장권 안에는 성차권이라든지 성선권이라든지 포함이 돼요. 이런 것은 입장권, 성차권, 성서권 받으면 정규증빙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라는 얘기죠. 출장비 같은 거죠.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항공 용역, 이제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전부 다 제외됩니다. 철도의 유역, 요거 이제 뭐냐면 KTX, 그 다음에 SRT 같은 거죠. 있죠. 해당되죠. 요게 이제 네 가지가 각종 뭐죠. 교통수단이 됩니다. 챙기면 다행이고 못 챙겨도 수취제가 되죠. 유로도로 통행령 경우 같은 하이패스 말하는 거죠. 이것도 임원 차량에 법인 카드 쓰면 다행이고 못 쓰면 이제 수취제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간주 임대로 연체이자 같은 건 당연히 제외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0번 요 경우는 제외는 제외인데 다음과 같은 경비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을 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죠. 간이 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 용역 받는 경우죠. 우리가 임대를 주로 이제 지방에 있는 사무실 같은 거 작은 데는 집주인이 간이 과세자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경우는 생계산도 못 받으니까 온라인 송금하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 인가응령, 이건 외주 하청 주는 걸 말합니다. 하청 개인 사업자한테죠.
생계산서를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운송 용역이 뭐냐, 이제 퀵 서비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마스 용달 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생계산서를 받으면 생계산서고 못 받으면 수취제예요. 여러분들 퀵 서비스 무지 많죠. 월말 결제하는데 생계산서를 못 받고 한꺼번에 돈으로 결제하게 되면 뭐죠? 수취제로 갑니다. 간이과세자의 재활용 폐자원 용역은 고물상 같은 경우고 상업소로 송달 용역은 이제 DHL, 페덱스 같은 거죠. 또는 UPS죠. 국제특허부편 같은 경우는 지뢰용지로 납부하기 때문에 증빙 없어요. 수취제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는 생계산서를 받으면 다행이고 생계산서 못 받으면 복비죠. 복비. 이 경우는 온라인 송부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정 과목이 판관비 항목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따라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냥 복권 판매 수 이런 게 별로 중요치 않죠. 이제 증빙 여러분들 수취제해야 되는 거도 기억하시고 이게 원래 목적이 수취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식상에 여기 이제 수취제 항목들이 대차표 손익계산이죠. 여기에 내용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금융보험업자나 또는 이제 국내 사업장의 해외 외국법이나 비거주자나 이런 경우 말고 이제 수취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총 29가지 있었죠. 그 내용들이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로 수취제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취제가 대차표 손익계산서 다 합치면 1시간 정도 넘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까 강의 들으시고 반복, 재반복, 3반복 강의 들으시면 한 번 듣고 이해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